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박대겸 교수님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논문 일부도 있고 특허 목록도 있고 또 창업이나 마케팅 연구 분야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그 트리즈라는 문제 해결 방법론 자료도 꽤 깊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정보들 속에서 뭐랄까, 혁신과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생각들, 그걸 같이 좀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박 교수님의 전문성이 어떻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딱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랑 특허들이에요. 네네, 실용적인 것들이요? 네, 자료 보니까 그 액상 소속회 이용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소독제라든가 그거요? 네. 또 천연 효소액으로 인삼 발효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 사물 인터넷, IoT 있잖아요. 네, IoT. 그걸 활용해서 축사 감염을 예방하는 시스템, 이런 특허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실용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과학 연구들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 수산화칼슘, 그러니까 소석회 주성분이죠. 이게 특정 미생물, 탄저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들에 대한 저항성을 낮추고 또 철 부식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하, 이게 바로 그 소독제 개발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니까 수산화칼슘 주입량에 따라서 물속 철 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진짜 탄탄한 과학적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연골 재생이나 모바일 성장 같은 연구도 있던데 이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좀 되게 복잡한 생물학 분야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복잡하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연결이 됩니다. 연골재생 연구에서는 그 런엑스1이라는 특정 유전자 전달 물질, mRNA라고 하죠. 네네. 그 발현을 조절하는 걸 보고 모바일 성장 연구에서는 또 혈관 생성을 돕는 인자, VFG라고 부르는 거랑 이카린이라는 성분을 활용해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생명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결국에는 응용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 라만 분광법이라고 분자의 고유한 진동을 빛으로 분석하는 아주 정밀한 기법이 있거든요. 네, 라만 분광법. 이걸로 연골이 재생될 때 특정 분자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식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와, 기초과학 원리를 실제 문제 해결 기술로 직접 연결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혹시 교수님만의 뭔가 특별한 접근법 그런 게 있었을까요? 마침 자료 중에 트리즈라는 이름이 좀 독특한 문제 해결 이론 설명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정확히? 트리즈요? 네. 트리즈는 그 기술 시스템이 가진 모순을 찾는 데서 시작해요. 모순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좋게 만들면 다른 부분이 좀 나빠지는 상황, 그런 트레이드오프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찾아서 아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상당히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자료에 예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옷은 안 태우면서 다림질은 잘 되는 다리미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있었어요. 만들려면 열은 필요한데 다림질 기능, 옷감은 손상되면 안 된다. 안전성. 이 모순을 풀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딜레마 자체를 깨트리는 방법을 찾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와, 저도 비슷한 고민 해본 적 있는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트리즈는 이상적 최종 결과, Ideal Final Result, IFR이라고 해서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진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먼저 상상해요. 이상적인 상태요? 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40가지 발명 원리라던가 76가지 표준 해법 같은 일종의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죠. 도구 상자 같네요, 진짜. 맞아요. 자료에도 시스템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기능 모델링이나 흔한 기술적 딜레마랑 해결책을 연결해 놓은 모순 매트릭스 같은 게 있었죠. 네, 봤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랑 시스템 전체 부분, 이걸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화면 사고 같은 구체적인 기법들도 소개되어 있고요. 박 교수님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트리즈 방법론이 분명히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교수님 연구 분야가 보니까 이런 이공계 기술뿐만 아니라 창업, 마케팅, 사업 타당성 분석 이런 경영 분야까지도 꽤 넓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경영 문제에도 트리즈 같은 공학적인 접근법이 좀 잘 맞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것도 큰 틀에서는 결국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신제품 개발 과정이 좀 비효율적일 때 이걸 개선하려고 고객 요구를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품질 기능 전개 QFD나 트리즈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자료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자체에도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인 거죠. 하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서 성공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그 같이 주신 대화의 기술책 소개 자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설득하는 능력,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맥락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와, 그렇군요.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박대경 교수님의 연구나 활동들이 그 기초과학 원리 탐구에서 시작해서요. 네. 트리즈 같은 체계적인 혁신 방법론을 거치고 또 실제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전략까지 정말 폭넓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께서도 아마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많이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방법론이 어떻게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그게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다는 점이죠. 네. 깊이 있는 어떤 과학적인 통찰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만났을 때 그 힘이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서 마주하고 있는 좀 풀기 어려운 모순이나 딜레마 그런 건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트리즈처럼 그 모순을 그냥 피하거나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할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